자, 이재명 대표 얘기 나왔으니까 이거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언론의 관심은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인데, 뭐 6월 말에서 7월 초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힌다라는 예측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의원님은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뭐 7월 초에 네. 그 선관위 구성을 한다고 하니까 6말 7초 정도에는 이제 입장을 이제 본인 입장을 이제 밝혀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 네. 저는 뭐 사견으로 봤을 때는 뭐 연임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 뭐 지금 현재의 그런 그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이 192석이라는 그 거대한 야당을 통합적으로 이끌 리더십은 현재로서는 뭐 저 최선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에서 그렇게 지금 저는 연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본인 입장에서 보면 네. 어떻게 보면 이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게끔 하는 그 명분들을 또 윤석열 정권과 윤석열 검찰과 네. 국민의힘에서 주고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아하. 이렇게 지금 대놓고 표적 수사하고 야당 탄압선 정치 기소를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여기서 그 대표직을 내려놓고 그냥 광야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우리 당원들이 그걸 원치 않는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지금 이런 상황들이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을 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결속하게 만든 명분을 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결단하는 게 중요하고 결단하는 데 있어서 이재명 대표는 이게 당 대표를 오래 하면 그만큼 또 리스크도 엄청나게 있는 거거든요. 상처만 입게 되니까 다시 대권과 대해서 지금도 아주 본인의 그 저거를 견고하게 쌓아놓은 상태에서 지지율이 있는 상태에서 굳이 이렇게 리스크 감수할 것이냐에 대해서 안 나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예측들도 있었고 네. 실제로 또 본인도 그런 생각들도 하신 것도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이재명 대표도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오히려 더 강하게 명분을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출마하실 것 같아요. 출마할 것 같다라는 거. 해야 되고 예, 보수 언론에서는 많이 또 비판을 또 하더라고요. 이재명 1인 체제, 뭐 독주 체제고 또 맹탕 전당대회가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도 일각에선 뭐 비판은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하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맹탕 전당대회는 지금 뭐 어대한이라 해서 국민의힘이 더 맹탕 아닙니까? 지난 그 김기현 대표 뽑힐 때도 그냥 뭐 윤석열 대표 윤석열 대표래 윤석열 대통령의 뜻대로 윤심대로 그냥 룰 다 바꾸고 맞아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놓고 뭘 그렇게 비판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러니까 지금 비상 상황이고 비상 사태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대응이 필요하다. 뭐 결국에는 지금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결정하는 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맞을 것이냐 거기에 초점 맞추고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폭력적 국정 운영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거수기밖에 안 되는 여당에 대해서 비판을 했잖아요. 그동안에. 그리고 민생 경제를 강조해왔고 그리고 여당과 윤석열 정부에서는 우리 야당에 대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항상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얘기하고 그런 비판을 계속 해왔잖아요. 이 두 가지 이 양쪽의 주장들이 총선이라는 그 장에서 부딪힌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하신 거잖아요. 어느 쪽을 심판했습니까? 이 정부와 여당 쪽을 강하게 심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쪽에서 주장할 만한 그 근거나 명분들은 사실 상실한 거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그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앞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정부 여당의 심판의 도구로 민주당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 효능감 있게 싸우고 민생 경제 회복시키는 것들에 대한 것을 그 성과로 보여줌으로 해서 국민께 평가받는 거로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게 맞지. 여당에서 뭐 한마디 한다, 보수 언론에서 한마디 한다 그래서 여기에 일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뭐 이렇게 시간을 뭐 약간 딜레이 한다든지 나는 이럴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렇게 21대 하다가 그렇네요. 오히려 우리 욕만 먹었잖아요. 국민을 바라보고 총선 민심이 뭐였는지 생각 계속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대화 타협을 시도를 한다든지 뭔가 여지를 준다든지 해서 뭔가 바뀔 가능성이 있으면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없잖아요. 없죠. 지금.
아니 총선에 이렇게 대패했는데도 대통령이 국정기조 안 바꾸고 네. 사람도 안 바꾸고 소통이 오- 잘못됐다래요. 오히려 친윤들을 다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낙선한 사람들. 그 와. 총리는 언제 바꾸는 겁니까? 네? 총리 아 너무 저도 궁금해요. 바꾼다 그러지 않았어요? 5년 내내 할 것 같기도 하고. 어제 보니까 막 입술 다 트셨던데 아. 엄청 피곤해요. 그만두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만도 못 두고 참 힘들어. 진짜 힘드네요. 자, 이재명 대표 뭐 출마할 가능성이 크다,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은 지금 상황을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은데 참 이게 재밌는 게 김기현 대표가 될 때 그때 뭐 꼴찌가 1위 된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초반에 상황을 보면 네. 그때 당원 100%로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만들기 프로젝트가 됐다고 보고 이번에는 뭐 당원 80에 여론조사 20 뭐 이렇게는 했더라고요. 네. 어대한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대세에 어떻게 보면 영향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 룰 바꾼 게요? 예, 전혀 없죠. 전혀 없다. 네, 왜냐하면 예, 뭐 20%도 뭐 그 저희 그 규모도 작지만 뭐 역선택 방지정 또 있잖아요 거기도. 예. 국민의힘 지지자층에서만 여론조사 20%를 넣는 거라서 큰 의미도 없죠 사실은 그냥 의미가 100%랑 거의 똑같은 그런 거고. 네. 뭐 여론조사 보니까 뭐 58%가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그 한동훈 그 전 비대위원장을 지지한다고 하니까 뭐 무난하게 되겠죠. 어대한이 되겠죠. 근데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총선 막 끝나고 연합뉴스 TV 등 이렇게 방송에 나가가지고 네. 이 주제로 한동훈 출마할지 말지에 대해서 막 이렇게 아. 주제가 있었어요. 예, 그때 그 국민의힘 쪽 패널은 전부 다 안 나온다 그랬어요. 아, 그 당시에 설마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대패를 했는데 예, 벼르기도 낯짝이 있지만 아. 이런 기조였거든요. 예. 야, 근데 지금 완전히 전부 다 뭐 당연히 해야 될 것처럼 또 바꾸더라고요. 저는 그때 한동훈 예. 나온다 그랬어요. 아, 그때 예. 성견지명 있으시네요. 왜냐하면 예, 한동훈 장관은 정치적인 역량이나 이런 게 전혀 갖춰지지 않고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거의 DJ나 이런 분들처럼 항상 그 전에는 보면 이렇게 선거나 이렇게 크게 패배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좀 휴직을 갖거나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돌아왔는데 한동훈은 그런 여유도 없고 아하. 되게 불안하고 초조해요. 그래서 여기서 그래요? 자기 내쳐지면 예. 잊혀지면 그냥 끝난다고 생각하거든. 그 실제로 끝날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잊혀질 거라고. 아하. 지금이야 이제 막 지금 전당대회에 있고 본인이 툭하면 뭐 SNS 써가지고 자꾸 네, 이재명 네. 대표 소환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조명 받고 그러는 거라서 전 나올 것이다. 근데 나올 거 100% 나옵니다. 그래요. 나와서 대표가 되면 또 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가 되겠네요. 네. 승장과 패장의 또 대결 총선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은 이제 엄청난 딜레마에 빠지겠죠. 근데 예. 한동훈 장관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음, 그게 본질 아닙니까? 네. 어떻게 설정할지가 저는 궁금해요. 궁금하다. 저기 그 이준석 의원이 이제 예상하기로는 윤석열이 죽여버릴 거라고 가만 안 둘 거라고 자기처럼 막 그렇게 얘기하던데 아, 한번 두고 볼 일입니다. 이준석 시즌 2가 될 것 같다. 두고 볼 일입니다. 그래요. 두고 봐야 과연 캐비넷을, 되겠습니다. 캐비넷을 열지. 캐비넷을. 아 이게 참 그럴 것 같아. 서로 가지고 있어가지고 예. 누가 먼저 뽑냐. 예. 뭐 서로 막 이 압박하고. 이거 그래도 있다. 대통령은 예. 그 임기 중에는 불소추 특권이 있으니까 네가 먼저 죽인다. 뭐 먼저 죽이면은 그 다음에는 또 살아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정도까지 우리가 이렇게 아, 상상을 하니까 참. 그러니까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이런 상상의 나를 펼칠 정도로 이제 국민의힘 상황도 참 녹록치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 아까 정무위 얘기하다 저희가 못한 부분이 있는데 네. 쿠팡 이거는 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마 모르겠습니다. 이제 쿠팡 쓰신 분도 많으실 것 같고 네. 그때 이제 공정위와 쿠팡의 다툼 문제들 네. 이런 것들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지 궁금한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정무위 소관이죠? 예. 공정위. 그러니까 쿠팡에서 1,400억 과징금을 네. 이제 그 공정에서 때렸는데 음, 때리고 나서 쿠팡의 그 태도가 정말 의외더라고요. 더 강하게 나왔더라고요. 갑자기 뭐 로켓 배송과 무료 배송을 아니, 그러니까요. 중단하겠다라고 그 소비자를 인질로 해서 막 협박하듯이. 근데 야. 지금 공정위에서 문제 삼은 것은 로켓 배송이나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저게 문제잖아요. 검색 순위. 그러니까 PB 상품. 예, 알고리즘을 조작하거나 네. 리뷰 그 후기 같은 거 쓰는 거를 조작해 가지고 음, 자사 상품인 PB 상품이라든지 뭐 이런 네. 것들을 그 판매를 많이 이제 늘리는데 악용했다. 요게 지금 본질이잖아요. 예. 그거를 개선하면 될 일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로켓 배송을 중단한다 그러니까 참, 이 글쎄요, 진짜 이 국민을 이제 볼모로
뭐 이용자들을 볼모로 삼는 그런 느낌도 좀 들고. 이 쿠팡 온라인 플랫폼 이제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가 대단히 큰 문제가 된 게 이제 한참 됐어요 이미. 네. 근데 지금 기존의 법들은 이 온라인 플랫폼을 전제로 하지 않고 기존의 대형 뭐 마트라든지 백화점이나 이런 거를 전제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네.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을 규제하는 법이라든지 거래 공정화법 같은 것들의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쿠팡에서 이제 쿠팡에서 거기 입점 업체들의 물건을 올려놓고 파는 역할인지 알잖아요. 보통은 네. 자사 상품도 많이 팔아요. 아. 자사 상품도 상당히 많이 팝니다. 예. 그러니까 보면 이런 거예요. 쿠팡이 선수와 감독을 겸직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쿠팡에다가 경쟁. 온라인에다가 예. 쇼핑몰에다가 자사 상품도 올려놓고 그 입점 업체 물건도 같이 올려놓으면서 자사 상품에 대해서 알고리즘을 조작해갖고 더 노출을 많이 되게끔 이렇게 조작한다든지 본인의 임직원들을 시켜갖고 본인들의 자사 상품, PB 상품이라 하거든요. 그 상품에 대해서 좋은 후기를 남기고 댓글을 막 달아가지고 그걸 사게끔 유도하는 거. 그러니까 이 공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네요. 하하. 이건 당연히 고쳐야 되는 거지. 피해가 소비자한테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과거의 낡은 이 법이나 제도 이걸 빨리 바꿔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 이것도 정무의 중요한 업무입니다. 맞습니다. 자, 정무위원장이 언제 선출될지 모르겠지만 자, 일하고 싶어하는 국회의원 여기 있습니다. 네. 김현정 예. 민주당 의원 일하고 싶어서 지금 너무나 참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그래도 민주당 의원들이 간담회도 하고 네. 여러 현장 활동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 활동 언제 할지 좀 지켜보면서 기다려보면서 김현정 의원의 의정 활동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보내드릴 시간이니까 네. 가시기 전에 끝으로 못다한 말씀 있으면 듣고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매주 화요일 날마다 뵈니까 네. 그때 뭐 또 못한 말도 하면 될 것 같고 저는 어쨌든 지금은 예, 그 속도전을 할 때다. 아, 더불어민주당이 속도전을 할 때다. 예 지금 해야 되고 우리가 처음에 결의한 내용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결의한 내용이 있고 그 효능감 있는 국회 만들기 위해서 그 심판의 도구로 쓴 거에 대해서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분명하게 국민들한테 약속했고 우리 의총업에서 결의했어요. 네. 근데 뭘 자꾸 그 여당에서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거기에 일일비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게 그리고 또 실제로 네. 국회의장이 되신 의원식 의장께서도 지난번에 그 당내 의장 후보 선출할 때 그렇게 공약하셨거든요. 그렇게 좀 효능감 있는 국회 이끌겠다라고 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그대로 그냥 가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대로 가면 된다. 초심을 잃지 않고 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실버스타님께서 김현정 의원님 강하게 싸워주세요. 부탁입니다. 이런 말씀도 주고 계시고 또 응원하는 댓글을 통해서 김현정 의원의 정무위 상임위 대비도 많이들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예. 그 특별 대책단에서 안부수와 김성태를 모해 이증 교사 혐의로 네. 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활동도 계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지켜보고 네. 현장에서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